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는 천간에서 기토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기토에서 나온 글자가 축하고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축하고 미. 그렇죠? 그리고 무토에서 나온 것은 진하고 술. 그러니까 천간 글자에서 지지 글자가 다 하나씩 나왔는데 토에서만 두 개가씩 나와서 12글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축토. 그러니까 축자는 천간 기토의 진리를 계승해서 성립되는 글자다. 기토라는 것은 하도에서 10이었죠. 가운데 오무토를 삥 둘러싸고 있는 게 10기토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연수 전체를 포용하고 스스로 구심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토가. 자, 요 하도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5토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10토가 있죠. 10기토. 그러니까 5토를 둘러싸고 있는 게 기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토일주나 기토일주는 중심을 잘 잡는 이유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토나 무토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이유는 남의 얘기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금의 얘기, 화의 얘기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하도 중앙의 오토마저도 상하에서 포위하고 통일의 구심체로 포용하는 것이 기토다. 그래서 토중지토라고 한다. 토중의 토다. 자, 임자일수인 우주본체이자 생명의 시원을 항구적으로 보존하며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첫 단계 책임을 수임한 문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임수가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성장해서 다시 씨앗으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 씨앗이 목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예요. 축이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자, 축, 인, 묘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인이라는 글자는 싹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자에서 인으로 가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축이 들어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무가 자라는 물을 빨아먹고 자라죠. 근데 뭐를 매개로 해요? 땅. 땅에다 뿌리를 묻고 있잖아요. 땅 속에 물이 들어가 있죠. 축토 속에. 그렇죠? 그 축토의 지장간을 보면 개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장간 속에 또. 그래서 물이 목으로 가는 중간 첫 단계 책임. 이게 이제 축토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축토의 옛날 글자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물그릇을 이렇게 공손히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축자가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식물을 성장케 하려면 흙의 매개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죠? 요새는 뭐 수생식물이라서 뭐 없이도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 다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가 물과 나무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식물은 흙에 뿌리를 박으며 물은 흙에 스며들죠. 그렇죠? 물은 흙에 스며들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밀고 그래서 뿌리와 흙이 만나는 거죠. 그 양자가 흙을 통해서 만나고 흙의 매개로 물이 뿌리로 적당히 스며들면서 식물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다 이런 얘기가 자연 공부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자연 공부. 그런데 해자축에도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자, 축자는 이와 같이 물과 식물의 조화와 조절로서 유대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대라는 것은 두 사람을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대관계. 마치 양손에 십지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적절하거나 매주고, 이게 매줄 유자입니다. 매주고, 책에는 이게 한자로 뭐 써놓아 있죠. 교재. 그냥 이게 매자예요. 한글 매자. 한글 매자로 쓰면 됩니다. 보호해주는 작용하는 것이 축자가 소임하고 있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수를 임수에다가 매주는,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축토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축의 글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원리는 천운, 천간, 기토의 진리를 계승한 거죠. 그래서 1에서 10 전체를 포용하는 게 축토고
자영은 생명의 시원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수임한 문자로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물그릇을 받는 모습이 축토의 글자 모양이다 얘기고요. 의미는 물이 흙토의 매개 과정을 거쳐야 목, 식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물을 나무로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물과 식물을 조화와 조절, 간막작용. 이게 바로 토의 역할이에요. 조화, 조절, 간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일주인 사람들은 조절 컨트롤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 있어서 분쟁, 싸우는 거,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조절해줘요. 기토, 무토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간막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12개를 보는데 토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갔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계절과 계절 사이에 간막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수에서 나무로 그냥 가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완충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휴전선. 그래서 휴전선을 뭐라고 하냐면 축토하고 미토로 봐요. 휴전선을. 그래서 이 축토와 미토가 깨지는 운이 통일되는 기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북한에 500마리인가 1000마리인가 가지고 갔던 게 기축년이었어요. 충미충에서 휴전선을 깨는 거예요. 뭐가 깼어요? 소가. 축토가 소잖아요. 그 희한하게 그런다니까. 예. 자, 그런 게 있고 수의 기세 발현의 변화고 수의 기세가 변하는 거죠, 이제. 토로 가서 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고가 뭐예요? 창고란 뜻이죠. 그러니까 축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의 정기를 최종적으로 보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뒤에서 삼합에 대한 공부를 해요. 사하고 유하고 축을 사유축 삼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걸로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축이라는 글자가 무슨 얘기냐면 금고라고 그랬잖아요. 금이 고라는 건 뭐예요? 창고죠. 보관한다는 뜻이죠. 금을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금을 왜 여기다 보관해 놓냐면 금을 이쪽이 금이죠. 금에서 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기다 금을 딱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은 칼이죠. 무기죠. 그걸 무기고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목이 오죠. 칼 들고 돌아다니면 나무가 다치죠. 여기다 감춰두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진은 물창고예요. 물창고. 수고. 물창고. 그러면 물을 여기다 보관해 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뭐가 와요? 불이죠. 근데 물이 돌아다니면 꺼지죠. 이 미는 뭐냐면 목의 고예요. 목창고. 목이 돌아다니면 여기서 뭐가 다쳐요? 나무죠, 다음에. 그 목을 여기다 감춰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은 화의 고예요. 화의 고. 화의 고면 불창고. 불이 나돌아다니면 여기서 꺼지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다 보관해 두는 거예요. 예.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축토는 무슨 고? 금고. 그래서 사유축 삼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는 불이죠. 사는 불. 이 뒤에서 또 배웁니다. 유는 금. 근데 축은 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라는 얘기는 여기죠, 사. 이건 불이 시작되는 자리라. 아니, 금이 시작되는 자리야. 이 자리는. 금이 시작되는 자리. 여기는 금이 가장 센 자리. 여기는 금이 보관되는 자리.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이 되죠. 이 삼합이에요, 삼합. 이거를. 이제 요거 아주 한참 뒤에 강의를 합니다. 좀 맛배기 강의야, 지금. 그리고 이게 금고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고의 축토가 금고인데 사주에 축토가 있는 사람이 있죠. 금고는 말 그대로 금고예요. 금고라는 게 뭐예요? 돈 창고죠. 돈 창고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은행. 그렇죠? 은행. 그래서 사주에 축토가 있는 사람은요, 은행 거래를 잘해요. 금고가 있거든, 본인이.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잘 보관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축토가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모으는 성향이 있다.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